안녕하세요.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당뇨스쿨의 당뇨 졸업처럼 당뇨인들의 당뇨 탈출을 위해 애쓰는 약사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지난 영상에 이어 두 번째 출연이신 김선영 약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달려가다가 혈당하고 싸워서 이제 물리치고 나서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간 오징어 약사 TV의 김선영 약사입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사님, 그런데 이번에 혈당 블로킹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도 책 써봤지만 정말 일하랴, 육아하랴, 유튜브 하랴, 책 쓰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목 보고 진짜 오징어 약사님 다운 제목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혈당 블로킹 뭐 이런 느낌인지 네. 제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혈당 블로킹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혈당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걸 뭐라고 부르나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네. 이게 배구에서 이 스파이크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나요? 이렇게 막는 거? 블로킹이죠. 네. 네, 이 블로킹은 이 스파이크를 막는 방패, 이 방어 수단뿐 아니라 공격 수단이기도 합니다.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책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또 네, 맞아요. 그림을 또 친절하게 그려주셨네요. 네, 식습관, 맞습니다. 운동, 수면, 영양제 네 가지 방패. 와, 본격적으로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약사님께서는 책에서 혈당 블로킹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셨는데요. 네. 기존의 당뇨 관리와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이건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 현재 혈당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건강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건강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네, 몸이 다 다른데 이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학문적 바탕이 어디냐에 따라 양방이냐 한방이냐, 예를 들어서 이혜민 한의사님 경우 한의학적 바탕으로 기본으로 해서 정보 전달하시잖아요. 그쵸. 맞죠? 의사 선생님들은 서양의학을 기본 바탕으로 설명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환자 입장에서 실전 지식 위주로 전달드리고 있다 보니 다들 이야기하는 게 큰 틀에서는 동일한데 이 세세하게 막 조금씩 지역적인 곳까지 가면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혈당 관리라는 게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영양소적인 결핍을 보충하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함께 계산시켜야 하는데 식단하는 영상 보면 식단에 집중하시느라 운동 소홀히 하시고 또 운동하는 영상 보면 식단이나 수면 건강 소홀히 하시고 가장 큰 문제가 영양제 영상 보시면 영양제만 먹으면 다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쉬운 방법이니까요. 혈당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제 한 가지로 치우치게 되면 조금 좋아졌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쳇바퀴를 돌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물음에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굵직한 네 가지 요소들, 식단, 운동,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영양제, 이런 지식들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쌓을 수 있는 수단으로 제가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혈당 블로킹입니다. 그렇군요. 네. 단어를 들어보시면 유추가 가능하시겠지만 이 모든 것의 원흉인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패이자 이 공격무비가 바로 네. 혈당 블로킹입니다. 방패도 되고 공격도 되고. 네. 그러네요. 기존의 당뇨 관리와 다른 점이라면 이 혈당 블로킹에는 혈당 펜타곤이라는 이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요. 맞아요. 혈당 펜타곤을 통해 파악한 자신의 약점을 집중해서 공략할 방안이 영역별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 앞쪽에 보면은 펜타곤이 있어서 문항별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가장 안 좋은지 이거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책을 사야 되겠죠?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식습관에 있어서는 양울식 강조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약사님은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 양울식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하루 루틴도 궁금합니다. 양울식이란 이 양배추, 올리브오일, 네. 식초, 이 세 가지 앞글자를 딴 식단을 의미하고요. 당뇨인들이 거꾸로 식사법 좋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죠. 없죠. 다들 알고 계십니다. 한의사, 약사, 의사 모든 전문가들이 그쵸. 거꾸로 식사법만큼은 위아더 월드 손에 손잡고 네. 모두 한마음으로 추천하고 있는 최고의 당뇨 식사법인데요. 문제는 이걸 따르기가 쉬워 보이면서도 맞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근데 잘 못합니다. 식탁에 이 나물 채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네.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좀 네. 간단한 거잖아요. 네. 뭘 따로 할 필요도 없는데 잘 지키기 어렵단 말이에요. 맞죠? 맞아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왜 안 되냐면 이 BJ 포그라는 스탠퍼드 대학 행동심리연구소 소장이 계세요. 이분이 만들어낸 포그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곡선을 보면 어떤 행동이 일어나려면 그 행동의 난이도가 낮아야 하고요. 동기가 강해야 됩니다. 당뇨를 극복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동기는 강합니다. 그럼 남은 것은 난이도가 낮아야 하는데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평생 쌓아온 습관 때문에 식탁에 앉으면 밥이 먼저 들어가는 그렇죠. 게 밥 이게 먼저 먹고 습관이잖아요. 싶죠. 네, 이게 이걸 너무 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너무 해왔기 때문에 네. 이거 없이 밥 없이 반찬 먼저 먹으면 뭔가 허전하고 네. 그러다 보니 거꾸로 식사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양월식은 거꾸로 식사법을 아예 식사 앞으로 가져와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먼저 들어가면 뒤따라 들어온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 급상승을 막는 재료들, 식이섬유, 지방, 그리고 유기농 사과식초의 아세트산 성분 이런 것들을 식전에 미리 먹습니다. 10분 정도 거쳐 천천히 순서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한 접시에 있는 양올식 다 먹고 그 다음에 평소 먹던 습관 그대로 밥부터 드셔도 돼요. 다른 가족들과 함께 그냥 밥 드셔도 식사 순서 고려하지 않아도 이미 그 전에 먹었기 때문에 혈당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럼 양배추를 찌나요? 아니면 생으로 먹나요? 쪄서 드셔도 되고 생으로 드셔도 되고 어떻게든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여기다 뿌려서 먹는 네. 건가요? 식초랑 다 같이 뿌려가지고? 식초는 뿌리셔도 되는데 이제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또 물 대신 마실 수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정말 쉬워요. 저는 아침 식사 전에 이걸 먹은 지 3년 가까이 돼갑니다. 전날 과음을 했다거나 막 급한 일이 있어서 아침에 이제 못 챙겨 먹고 나가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 매일 먹고 있습니다. 점심 저녁에도 할 수는 있겠네요. 싸가지고 다니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싸가지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침이라도 확실하게 먹자. 네, 이게 제 전략입니다. 네. 양올식 정말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체중에 대한 반응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이 차이가 체중 관리나 대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네. 궁금해요.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정도에 따라 체중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7,000칼로리를 섭취하면 체중 1kg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축으로 이걸 보면 잘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라면 한 봉지가 500칼로리고요. 2주 동안 매일 밤 야식으로 500칼로리의 추가 칼로리를 섭취하면 체중 1kg 찐다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7,000칼로리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긴 시간축으로 이걸 보면 약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1970년대 한국인의 하루 평균 칼로리 섭취량이 약 2,050칼로리였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지금 평균 섭취량이 2,000칼로리입니다. 오히려 과거가 지금보다 좀 더 높았어요. 그래요? 저는 그쵸? 더 많이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통계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어... 그런데 그 시기 한국인의 평균 체중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요. 그쵸. 비만율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2000년대 남성이 평균 14kg, 여성은 평균 5kg가량 과거 70년대 사람들에 비해서 증가했거든요. 상당히 큰 체중 증가량이죠. 그런데도 섭취 칼로리는 조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칼로리만으로 생각해서는 이 체중 증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같은 열량을 섭취하더라도 인슐린을 얼마나 많이 자극하는 음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체중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인슐린이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이고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 지금의 에너지를 저장하라 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요. 그렇죠? 네. 혈당이 자주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도 자주 많이 분비되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에너지를 쓰는 대신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특히 이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인슐린 자극이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얼마를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 나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적게 자극하는 식사가 체중 관리에 더 유리하죠. 칼로리는 비슷하긴 한데 예전에 먹었던 음식과 지금에 먹는 음식의 종류가 많이 다르겠네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비만이 문제고 당뇨까지 발전하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극복하려면 또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네. 또 운동은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약사님이 추천하는 운동 루틴은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5, 60대 이상도 따라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조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5, 60대 이상이 따라할 수 있는 버전으로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지. 네,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이 혈당 낮추는 데 있어서 약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이라고 하면
보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어떤 운동이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아, 그쵸. 네. 시작이 반이니까요. 시작이 절반이에요, 진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은 19, 30분 걷기입니다. 이거 진짜 쉽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천천히 걷기보다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약간 빠른 걸음이 좋고요. 이렇게만 해도 식사로 들어온 포도당이 근육에서 직접 쓰이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크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네. 그게 익숙해진 분들에게는 이제 식전에 하는 중등 강도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빠르게 걷기나 실내 자전거,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인데 이건 최소 30분은 해야 효과가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30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섞는 방법을 같이 제안해 드릴까 네네.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실 때 지하철을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서 집까지 빠르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일단 내리면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쵸? 집에 가야 되니까. 네, 집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에 도착해서 바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전에 근육이 움직인 덕분에 근육의 인슐린 민감성이 올라가면서 식후 혈당도 덜 오르게 됩니다. 이건 혈당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이나 심혈관 건강까지 함께 좋아지는 최고의 루틴이에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이 중등강도 유산소 운동은 50대, 60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의 운동만 할 수 있다면 추천드리는 운동이고요. 준비물 따로 필요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아요. 맞아요. 두 정거장 전에만 내려서 빨리 걸어가기. 맞습니다.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단 하나 네. 하고자 하는 의지 네. 그리고 그걸 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거든요. 이런 게 바로 응용이죠. 응용을 할 수 있으려면 필요한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오징어 약사의 그쵸. 혈당 블로킹. 정말 기본을 지키셔야 됩니다. 맞아요.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또 진료를 하고 또 읽어보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수면, 혈당이 진짜 중요한 영향을 주잖아요. 네. 큰 영향을 주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히 자고 싶은데 못 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수면의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수면은 이 혈당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쵸. 그렇죠? 특히 첫 수면 3시간이 정말 깊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가 우리 몸이 회복되고 이 호르몬과 혈당이 조절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전략 3가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 정도에 마시는 커피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커피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7시간이에요. 맞아요. 꽤 그쵸? 길다고 하더라고요. 반감기라는 것은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2시, 비교적 이른 시간이라도 저녁 9시에 잠잘 준비를 할 때 커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절반 정도 몸에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밤에 주무실 때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영향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몇 시 이후에 피할지 계산하기보다는 며칠 동안 이 커피를 좀 과감하게 끊어보시는 걸 저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밤에 강한 빛에 노출되면 이 뇌에서 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전자책을 백라이트 켜고 읽은 그룹이 종이책을 읽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더 늦어지고 멜라토닌 분비도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해가 지는 시간 이후로 실내 조명도 어둡게 하면서 하면 이게 제일 좋긴 좋아요.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제가 해봤는데 이틀도 못 가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애들 공부도 해야 되고 밤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두우면 좀 이상한 거 정말 적응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을 켜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 자기 전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 대신 이제 종이책을 읽으시거나 그쵸. 아니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잠자러 들어가서는 스마트폰 안 보시는 거 이것만 하셔도 저는 깊은 잠 주무시는데 도움 될 거라 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요새 최근에 네. 핸드폰 안 보고 책을 보거든요. 자기 전에. 네. 진짜 평소보다 더 빨리 자고요. 맞아요. 잠도 더 잘 잡니다. 깊은 잠에 바로 이 천연 수면제입니다. 네, 맞아요. 세 번째는 온도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위해서는 심부 체온, 몸속 안에 있는 장기들의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 한번 해보시는 거. 이거 진짜 쉽잖아요. 이거 한번 쉽죠. 해보시는 거 저 추천드립니다. 샤워 후에 피부에서 열이 빠져나가면서 심부 체온 떨어지고요. 더 쉽게 졸음 옵니다. 정말 간단한 건데 좋고요. 이 물 온도는 대신 너무 뜨겁지 않고 몸이 편안할 정도로 계속 물 맞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정도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카페인, 빛, 온도 이 3가지만 관리해도 수면의 질 달라지고요. 결과적으로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꿀팁이란 생각 드는 게 생각보다 카페인 끊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핸드폰 자기 전에 안 보기가 쉽지 않아서 이 2가지만 잘 지켜도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사실 영양제거든요. 네. 혈당 조절을 위한 영양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주셨는데 특히 좀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루틴 조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혈당 조절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추천드리는 기본 영양소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네. 그리고 바나바입니다. 아... 비마바. 비마바. 맞습니다. 아, 네. 네. 이 3가지는 각자 작용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 시너지 있게 작동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첫 번째 비타민 B군 먼저 간단하게 네. 설명드릴게요. 네. 특히 비타민 B1, B6, B12 같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들은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을 잘 쓰는 몸을 만드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당뇨나 혈당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비타민 B군이 소모되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비타민 B군 반드시 기본적으로 보충해주는 거 권해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 부족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 더 심해집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은 마그네슘 소모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마그네슘 보충하셔야 되고요. 네. 세 번째로는 바나바입니다. 이건 이제 식물 유래 성분인데 식전이나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바나바잎 추출물에는 코르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작용이 여러 연구들이 네.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잘 일어난 분들에게 유용한 성분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복용하는 것보다 조합해서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한 보완 전략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이거 항상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영양제에만 너무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말자. 네. 이런 말씀이시죠? 기본을 잘 지키면서 이 영양소도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혈당 조절에 도움 될 겁니다. 네. 이것 위에도 좀 더 조언 드리자면 마른 당뇨나 살찐 당뇨 같은 분들이 좋은 혈당 보조 조합도 이 혈당 블로킹에서 맞아요.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엄청 자세하더라고요. 뒤쪽에. 네. 이번엔 뒤쪽입니다. 우선순위 영양소를 나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 네.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아, 네. 꼭 책을 읽어봐야 되겠네요. 책에서는 식사 후 1시간 혈당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네. 보통 식후 2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식후 1시간 혈당이 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걸까요? 사실 식후 1시간 혈당이 왜 중요한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걸 그냥 이론으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국내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대한민국 일반 성인 5,700여 명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식후 1시간 혈당이 145 이상이면 병원에서 피를 뽑아 측정하는 정맥혈 기준 145니까 네. 집에서 혼자 측정하시는 자가혈당 측정 기로는 160 정도 됩니다. 이 식후 1시간에 160 수치를 넘는지가 향후 당뇨병 발병 위험을 2.8배나 높이고요. 공복 혈당이나 식후 2시간 혈당보다도 오히려 정상인이 당뇨인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 식후 1시간 전후인데 그쵸. 그 순간 혈당이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가고 얼마나 높게까지 정점을 치솟았느냐 이게 우리 몸에게 굉장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이나 강의에서도 식후 1시간 혈당 꼭 한 번씩 측정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 1시간 혈당이 182일까지 오르시는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런 분들은 본인이 당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니까요. 2시간은 괜찮고 그쵸. 또 공복 혈당은 괜찮고 네, 그래서 몰라요. 하지만 이미 췌장은 과도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 혈당이야말로 이 당뇨의 숨은 경고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식사와 운동, 생활 습관을 조정해 나가면 역당뇨로 향하는 길이 한 걸음 가벼워질 거라고 저는 네. 확신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아, 그런데 혈당 블로킹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약사님께서 가장 먼저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게 정말 많지만 네. 가장 먼저 실천하라고 권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혈당 블로킹에 관여하는 4가지 항목으로 네. 식습관, 운동, 수면 및 스트레스 관리, 영양제 네. 이렇게 4가지 다 중요하다고 꼭 네. 꼽았는데 네 가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뽑자면 절대적인 논탑이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아, 식습관입니다. 결국은 네, 그렇죠.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2등, 3등 운동과 수면 및 스트레스는 어느 걸 더 먼저 해야 할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걸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혈당 펜타곤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건 직접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4등이 영양제입니다. 식습관은 핵무기 같은 도구라 볼 수 있고요. 핵폭탄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초토화되죠. 네. 이게 건강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핵기술을 잘 활용해서 안전하게 관리만 잘하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이 청정에너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필요하죠. 네, 즉 식습관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질병의 원흉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식습관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결국은 음식이 가장 기본이네요. 네, 맞습니다. 식습관, 운동, 그리고 수면 스트레스 이렇게 세 가지 기본을 지키기 쉽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 해주시고 책 소개까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조절, 운동, 수면 말은 쉽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이 세 가지 지킨다는 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조금씩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가지를 틀린 방법이 아니라 제대로 검증된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 제가 만든 방법이 바로 혈당 블로킹입니다. 혈당 블로킹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식사에서 흰쌀밥을 반만 덜어내시고 대신 채소나 단백질 추가했다면 그게 바로 혈당 블로킹이고요. 오늘 저녁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이라도 더 걸었다면 그리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10분만 일찍 껐다면 그게 바로 혈당 블로킹입니다. 혈당 블로킹을 통해 그 즉시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시는 분들도 많고 당화혈수소가 낮아져 정상이 되셨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스쿨 구독자 여러분께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혈당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제대로 알고 돌보는 과정입니다. 몸과 삶을 통째로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혜민 한의사님이 앞에서 깃발을 들고 여러분들 인도하면 저는 뒤에서 아니 함께 가야죠. 저는 왜 뒤에서 낙오되는 분 없게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함께 감사합니다. 가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뇨인들의 당뇨 탈출을 위해 애써주시고요. 오늘 약사님 정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